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4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이재명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요. 공산주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오늘 폭주로 쏟아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면서 민주당은요. 한밤중에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거해봤자 소용없다. 저들은 뭐 사전투표로 조작하고 또 선거함으로 조작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국민투표법을 법사위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제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본회의가 통과되면 정말 큰일 날 법이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 국민투표법에 부정선거라는 말만 해도 처벌하겠다는 조항이 들어가서 지금 국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요 기자회견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자회견에 국민의힘 107명이 모두 나와서 힘을 합쳐가지고 한밤중에 쿠데타 선관위를 보호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거 선거해보나 마나 아니냐 하면서 막 싸워야 되는데 배현진은 자기 징계 취소하라. 오세훈은 이렇게 하면 낙선한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107명 모두가 지금 법사위 앞으로 그리고 선관위 앞으로 달려가서 이 선관위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해야지만이 우리 투표할 그리고 앞으로 선거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해서 국민들 모여라 하면 쫙 선관위 앞으로 모이고 국회의원 국회회관 앞으로 쫙 모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외곽에서 우리 지원군을 든든하게 받아가지고 국민의힘이 반드시 이 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보호법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그 선관위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일입니다. 국민투표 개정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을 다 내보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통과시켰습니다. 이 국민투표법은요.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서 국민투표법 재외국민한테도 선거권을 줘야 된다. 이거와 관련된 얘기인데 느닷없이 민주당이 이걸 추가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말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는 조항도 만들었는데요. 선관위의 무적법, 선관위를 보호하자는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 개정안에 선관위의 투표관리, 개표 사무 등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서 그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것에는 밖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집회 시위 현장뿐만 아니라 유튜브, SNS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권자 입장에서 좀 뭔가 의심이 된다. 이것을 자신의 SNS에 올린다? 그럼 선관위가 너 허위 사실 유포했네? 바로 고발할 거야 해가지고 고발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10년 이하 뭐가 무시무시해? 라고 물어보실 테지만 이거는 기존의 법체계 공직선거법에 따르더라도 공직선거법은 7년 이하의 징역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명예훼손죄도 이 정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형벌도 높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전투표한 봉인이 허술해 보인다거나 개표기에 오류가 있다거나 이런 단순한 의심부터 시작해서 현장 목격담을 올릴 때도 선관위가 허위라고 판단하면 즉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유튜브 바로 이런 거죠. 유튜브에 그리고 메타, 인스타나 스레드,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게시물 삭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경우 유튜브 자체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선거 이런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영상을 노란 딱지를 붙인다거나 아예 노출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아예 삭제를 하는 식으로 이 선거와 관련된 의심을 아예 차단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했다면 이번에는 선거관리 업무 이 업무를 방해한다라고 해가지고 선관위 사무방해라는 죄명이 더 넓게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면요.
우리 부정선거 감시단 있지 않았습니까? 투표소 근처에서 생중계를 하면서 여기를 찍거나 그리고 이 선관위 직원이 뭔가 잘못했다 해서 이것을 지적했을 때 이때 전산망이나 현장 사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바로 선관위가 처벌하고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고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가 의심만 하기만 하면 바로 처벌할 수 있게 이번에 민주당이 한밤중에 쿠데타를 벌인 겁니다. 선관위를 왜 이렇게 보호하는 걸까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선관위는 헌법에서 빼내서 행정부 소속으로 집어넣어서 선거가 있을 때만 사람들을 쫙 모아서 개표하고 그리고 딱 사라지는 이런 일시적인 단체로 만들어야 된다. 상시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선관위에 채용 비리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민주당은요. 선관위 편에 서가지고 부정선거 꺼내기만 해봐. 지금 이러면서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모든 변호사들을 그리고 민주당도 모든 변호사들을 막 서로 고용을 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다투고 있는데 우리는 부정선거라는 이야기만 꺼내기만 하면 바로 허위사실이다. 그러면서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공포 정치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바로 중국 옆에서 선거를 하는데 필리핀도 부정선거 있었죠.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지금 부정선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A웹, 이 중앙선관위가 전 세계에다 퍼뜨리는 A웹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더 나서가지고 민주당이 선관위의 공정성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와 관련해서 국정원과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이 포함된 이 협력 기구를 만들어서 선관위에 보안 점검을 했는데 그때 선관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관위는요. 100대 중에 5대 컴퓨터밖에 내놓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때 선관위가 나올 직원도 한 명으로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막 휴가를 쓰고 또 연차를 쓰고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질질 끌었는데 알고 보니까 선관위 보안점검 어땠습니까? 비밀번호 12345, 1234, 1245 그리고 아이디는 어드민, AD, IM 해가지고 아주 다 쉬운 것들 이렇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당시 국정원 발표를 보면요. 투표를 하고 난 사람이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작할 수도 있다. 그리고 투표의 결과, 개표의 결과도 바뀔 수가 있다. 분명히 국정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법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검증 절차를 더욱더 강화하고 그리고 선관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채용비리 어떻게 됐습니까? 유야무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선관위 편을 들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신들은 당선됐으니까 배지 달았으니까 나는 부정선거에 관심 없어.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무튼 이 선관위 법과 관련해서 한밤중에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슈퍼 선관위를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107명이 전부 튀어나와서 그리고 이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부정선거 감시단과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서 이거 막아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국민투표법의 또 하나는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개헌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번 국민투표를 개정했는데요. 이 투표권자 확대를 보면요. 더욱 과간입니다. 이 투표권자에는요. 주민등록이나 국내에 거소신고, 어떤 지역에 머무르는 이런 신고를 한 것과 상관없이 제외투표인, 그러니까 외국인 투표, 제외투표인으로 명부에 등재된 모든 제외국민, 우리나라 국민들은 투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거기다가 등록 절차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 가능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습니다.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이 투표 편의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외 투표인, 제외 국민이 우리나라 개헌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 문제냐? 우리나라의 국내 거소와는 상관없이 해외에 사는 우리 국민들, 해외에 몇십 년 아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번도 살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투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미국에서 어떠한 집단, 특정 단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 이런 사람들이 이 개헌 투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국내와 달리 현지에서는요, 선거 인력 관리하는 거, 지금도 선관위가 관리 인력이 없다고 하면서 사전 투표할 때 선거 날인해라 하는데도 날인 못한다, 시간 걸리니까 인쇄된 거 주겠다,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외 국민들이 투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관리 부실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불리한 대리 투표나 본인 확인 과정에서 허점을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하나, 국내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고 병역을 의무하는 국민들과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도 않는 사람들이 국가의 운명, 개헌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국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제외 국민이 국내 거주자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갈등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런 국민투표, 제외 국민투표, 사전투표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영국이나 캐나다를 살펴보면요, 영국은요, 출국 후 15년이 지나면 투표권을 박탈합니다. 캐나다는요, 5년 이상 해외 거주 시 투표권을 제한했습니다. 뉴질랜드는요, 국내에 1년, 최소 3년 이내에 뉴질랜드에 거주한 적이 있어야만이 투표권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제외 국민도 우리나라에 살기만 하면, 우리나라에 영주권 따고 3년만 있으면 우리나라에 살든지 안 살든지 지방선거 참여하지 않습니까? 자, 지방선거에 같이 개헌을 해가지고 제외 국민까지 투표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할까요? 호남 향후회가 뭐 전 세계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만약에 개입을 하게 된다면 지금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배현진 이하 오세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럴 때입니까? 징계받은 거 본인이 애기 사진 올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왜 페이스북에 댓글로 싸우면서 그 사람도 아닌 그 사람의 아이의 사진을 올려가지고 싸웁니까? 며칠 동안이나 게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자기는 아이 사진 게시하는 거, 그런 보복하는 거, 그거 형법보다 더 크게 처벌하자라고 법까지 발의한 사람 아닙니까? 인성이 틀려먹은 거 아닙니까? 인성이. 자, 이런 식이고요. 또 지금 투표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선관위는 이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망분리 얘기를 했습니다. 망이 분리된다. 자, 그런데 실제로 선관위가 국회에서 답변하기를 망분리는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가 망분리가 되지 않는다. 통합선거 명부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명부에 사람이 들어있어서 내가 투표를 하고 나면, 사전투표를 하고 나면 본투표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본투표 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선관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만 하면 무조건 허위 사실로 처벌하겠다, 이런 법을 통과시킨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의총을 하면서 절윤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탈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수사받고 재판받고 끝나고 있어요. 뭘 어떻게 더 절윤합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본인이 진다고 하니까요, 신동욱 의원이요, 당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장 출마 고민해보겠다. 차라리 신동욱이 낫죠. 신선하고 더 알려져 있고 그리고 확실하고 신동욱이 낫죠. 오세훈 그냥 내려오세요.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내려오라, 이 말입니다. 오늘 장노혁 대표도 모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 이번에 이재명의 막말 시리즈 3가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가 임대료를 못 올리니까 관리비를 올리고 있다. 이 관리비를 올리는 것은 범죄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임대료 누가 올리지 못하게 했습니까? 민주당이 올리지 못하게 했죠. 자,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이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관리비 등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죠. 이게 뭐죠? 고품격 언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바로 풍선 효과죠. 시장을 누르면 저쪽에서 튀어오르게 돼 있는 겁니다. 임대료 못 올리면 관리비로 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을 가해자로, 임차인을 피해자로 이렇게 갈라치게 하려는 거, 이거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서지 전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또 관리비는 천차만별인데 관리비를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적용한다? 이건 뭐죠? 공산주의죠. 이재명의 생각이 이렇다는 겁니다.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진 건 무엇 때문입니까?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의 정책 때문 아닙니까? 그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인데 이것을 임대인의 부도덕한 탓,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만약에 관리비까지 제지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할 때, 신규 계약할 때 관리비 미리 땡겨서 받죠. 관리비 미리 땡겨서 받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설사 관리비를 못 받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를 안 하게 되죠. 그럼 임차인만 손해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요. 공산주의식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번에는요.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부동산이다. 그래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되어버렸다. 다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 하면서 농지개혁 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농지의 땅값을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농지 강제 매각 검토,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국가가 마음대로 처분하겠다. 이거 뭡니까? 공산주의죠. 게다가 정작 평생 농사를 지어온 고령 농민들, 농지 팔아서 나중에 편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토지 가격 떨어져서 평생 농사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당하게 토지를 상속받거나 보유한 국민들까지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이 점, 이것은 뭡니까? 완전히 공산주의식 발상이고 국민을 갈라치우는 거죠. 진정한 농지개혁이라면요. 청년 농업인이 땅을 쉽게 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전수조사와 규제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재명은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부동산이다. 그럼 이재명 본인부터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팔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또 그거 지적하면 내가 언제 다 팔라고 했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죠. 이재명의 식은 뭡니까? 나는 되지만 너희들은 안 돼. 이거 공산주의. 김정은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북한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 설탕, 밀가루값. 이 설탕과 밀가루값, 이 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올렸다는 겁니다. 자, 담합을 해서 올렸으면 이 공정위에서 어떻게 하죠? 거기다 제재를 가하죠. 그리고 이제 일부 가격 인하를 하는데 이재명은요,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느냐? 얼마 이하로 내리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격을 정부가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해라. 가격 재결정 명령. 이게 뭐냐 하면요. 과거에 했었던 방식입니다.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이건 뭐냐? 과거에 이게 사문화되어 있던 건데 과거 정부에서 설탕과 밀가루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밀가루가 얼마해라 이렇게 가격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 올랐잖아요. 그리고 고환율, 고금리, 통화량 실패 이걸로 인해서 고물가가 된 거 아닙니까? 고물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정부의 거시경제 실정입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하기 때문이죠. 왜? 관세 협정도 못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발표한 거 지금 미국의 판례를 가지고 만약에 관세협정 장난치려고 하면 우리는 보복 관세한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하는 얘기죠. 이재명 니들 판결이 무효로 났다고 해가지고 관세협정 무효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장난질 치면 니들 보복관세 50%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 이런 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부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건 정부의 관리 실패죠. 밀가루 값이 뭐 그냥 오릅니까? 가격은요.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담합이 있었다면 정부가 법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벌하면 될 일이지
정부가 원하는 이재명이 원하는 수준까지의 가격을 내리라고 강요하는 것은 별건의 압박이자 법치주의를 벗어난 처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원칙을 철저히 배제하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상 영업 자유의 침해를 소지할 의미가 큰 가격 재결정 명령, 이게 지금 이재명이 하는 겁니다. 오늘 이재명이 한 발언 3가지, 부동산, 농지개혁, 그리고 설탕값, 이것만 보더라도 공산주의로 가겠다. 어제 반미 룰라 대통령 만나가지고 우린 소년공이다. 브라질에도 소년공이 있습니까? 브라질에도 소년이 가가지고 어떻게 거기가 구치소였어요? 아니면은 공장이었어요. 뭐 룰라 대통령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도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이 참 웃기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사상은 정말 위험하다. 그리고 이재명의 그 권력이라는 것은 사상누가 모래성으로 쌓은 거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 분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 틈을 파고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듯이 이제는 뭐 해야 되냐? 민생 해결, 이것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라. 우린 신동욱도 있다. 나경원도 있다. 안철수도 있다.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머무르는 것, 절윤이라고 하는 건 민주당 프레임이다. 오늘 나경원 의원도 그 얘기를 하더군요. 민주당 프레임이다. 이 절윤. 벌써 절윤된 거 아닙니까? 윤 어게인? 그거 무슨 상관입니까?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절연했습니다. 탈당시켰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민주당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한동훈 빠는 한동훈 한줌 덩어리들 나가서 한동훈 빠당을 만들던지 한뚜껑 당을 만들던지 한동훈 동지당을 만들던지 개혁신당보다도 못한 조국혁신당보다도 못한 이 한줌이 지금 국민들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우리 평범한 국민들을 망치는 건요, 이재명과 함께하는 바로 이 한동훈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더 분연히 더욱더 공고하게 우리가 철저하게 협력하고 하나가 돼서 이재명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저의 고운 입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저도 참 힘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매일 밤마다 무서워 죽겠어요. 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